여기 보니까 음, 김문수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네요. 지난 일 연념 말고 하나로 뭉쳐 반드시 이겨달라 그래요. 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해야 되는 거죠. 사회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못 모르고 나도 더불어민주당을 좀 지지를 했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알고 난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죠. 이 시점에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도 않은 채팅창을 보고 있으면은 나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 어? 내가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언제 한동훈이라고 말했어요? 응? 지어내지 마. 말 지어내는 거 좌파 애들 특징이야. 근데 본인이 좌파예요. 그런데 좌파도 아니면서 왜 그래? 응? 내란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당이지. 이 시점에도 전혀 판가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란당 그런 거 보면은 그대가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란당은 더불어민주당이죠.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알아. 나가라. 말 안 되는 소리로 자꾸 어거지로 해가지고는 나랑 대화를 하고 싶은갑지? 난 그대랑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말이 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기분이 좋지. 자, 일단은 뉴스를 계속 읽어보면요. 김문수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났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을 열흘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치러 반드시 이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네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24일 저녁 경북 일대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한 뒤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한 김 후보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요. 약 1시간 남짓 이어진 차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게 당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그동안의 일들은 후보가 다 안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꼭 승리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란 말씀을 들었고 여러 선거를 많이 치러 보셨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선거는 정말 진심으로 하면 된다며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요게 박 전 대통령이 우리 김문수 대통령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격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끔 다가가면 되는 거야. 진정성 있게.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부리고 있죠. 아는 사람은 다 알지.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와 그리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 이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는 것도 다 알죠. 그런 세력들이 누구 세력이야?
북한의 김정은을 추종하는 그런 종북주의 세력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뉴스를 마저 읽어보면은 신 수석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조언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며 어쨌든 하나가 돼서 이 선거를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연합뉴스랍니다. 자, 우리가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해요.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회주의 이념이에요. 사회주의 이념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뭘 보고 알 수가 있냐? 규제. 예. 그 규제를 걸어놓고 세금을 끌어들이는 거야. 국민들한테. 잠시만요. 우리 댕댕이가 뭘 요구를 하네요.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래. 너도 자유가 좋다고. 알겠어. 자유롭게 놀아라. 잠시만요. 너도 카메라에 비춰주기를 원하니? 자,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미용 좀 해야 될 것 같아. 안 돼. 아이고, 눈곱을 하루 안 닦았더니 엉망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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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차차차. 안 돼. 똥땡이. 아유, 엄청 크죠? 참. 안 돼. 내려가. 내려가. 슛. 또 봐. 안 돼. 이게 뭐야? 이상한 채팅글이 있네. 안 읽었습니다. 그냥 삭제시킬게요. 정말. 아까 전에 뭐 이야기하다가 말았지? 이준석. 아까 전에 내가 카피 페이스트. 이거.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 관련해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크게 이야기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준석 씨가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준석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대통령 후보로 다음번에도 나온다 그러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약을 봐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정서에는 안 맞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안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공약에는 안보가 없어요. 그냥 국방 뭐 그런 쪽으로는 있어도 안보에 관한 거는 없다. 항상 남북한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정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이다. 이거 아니야. 예. 항상 북한하고의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24시간 설정을 걸어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만의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채팅창에 글을 적어도 좋고 그러고는 멤버십 가입을 하고 그러고는 나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좀 글이 상스럽고 이러면은 내가 봐가지고는 삭제를 합니다. 나는 이준석 씨를 보고 있으면은 자꾸 김정은이가 생각나. 그 사람 은근 이준석 씨가 약간 조금 몰라 그런 냄새가 나. 아주 젊어서 그런가 몰라. 아무튼 조금 내가 생각했던 이준석은 아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렇게 응원하고 막 그랬을 때에 내가 알던 이준석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무섭다라는 거야. 후보로 나왔다라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권력이 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제일 겸손하고 괜찮은 분이 누구다? 김문수 그분이다. 김문수 그분만이 21대 대통령 감인 것 같다라는 거죠. 채팅창에 글 적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적을까? 응? 채팅창 글 적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적지? 난 좀 납득이 안 가. 와가지고는 행패 부리려고 글을 적나? 김문수를 지지하는 분이라면은 글을 적고 아니면은 나가주셔요. 아, 김문수를 왜 지지하는지 듣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내 방송에 기웃거렸다 그러면은 김문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야. 대한민국의 역사다. 우리가 굵직굵직한 그런 큰 사고를 이분은 다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는 어, 종북주의자들한테 선동이 되어 가지고는 한때는 민주 해방을 외치면서 그런 무리들 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야. 그런 무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나오신 분이야. 그래가지고는 더 아닌 길을 아시는 거지. 그래서 그분을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암약해 있는 그런 종북주의 세력자들을 어떤 식으로라도 어, 좀 바꾸든지 생각을 마인드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북한으로 다 보내든지.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한 번이라도 어, 우리랑 평화통일 합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김일성 때 빼고 한 번도 없었어. 근데 항상 우리만 그렇게 나왔던 거야. 달러를 줘가면서.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문재인 전 정부 때는 대화로의 평화통일. 그거는 굴종의 저자세였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그 당시 때 북한이 우리한테 통일하자라고 먼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 그 당시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통째로 김정은한테 넘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USB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문제가 컸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역대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의 처우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의 처우는 다 박살나고 문재인만 홀로 처우를 받고 있죠. 문제가 크다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굴종한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만 대통령 처우를 받고 있는 거야. 그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문제가 큰 것 같아. 문제가 있어. 채팅창을 잠시 보니까 농담하지 마시고요. 진정성 있게 좀 들어주셔요. 진정성 있게 들어주시면은 이 크리에이터도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엄마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우세요. 라는 채팅창을 글을 적었습니까? 아유 참나. 박요셉님 적당히 적으십시오. 예. 아이고 참.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만만의 멤버십 가입을 해야지만은 닉네임도 불러준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적당히 적으시라고. 응? 적당히. 아무튼 연합뉴스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는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준석 씨가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준석 씨가 정계에 발을 디디게
해준 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니까 전부 다 내 영상은 안 보고 그냥 지나가나 봐. 영상을 잘 시청을 하십시오. 혹시 알아? 나중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유튜브를 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을지. 내가 말하는 건 다 팩트니까.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자, 이 뭐지? 또 이 봐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설난영 여사를 또 이렇게 모함으로 몰아간다. 아유 정말. 여기 보니까 김문수 부인 노조는 과격 못생겨 발언에 노동자 혐오 여성 비하 그런데 이거 얘들이 말 가지고는 말장난 하는 거 아니야. 한번 보자. 오마이뉴스다. 나 오마이뉴스 실망이 크네 보니까 여기도 좌파 성향인가 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노조는 아주 가격은 하지 못생겨 이런다. 하는 짓이 못생겼다. 하는 짓이 못생겼어. 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다. 한국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이 비난 성명을 낸 데 이어 시민사회로 구성된 경남 광장선거 대책본부는 노동자 혐오이며 외모 비하라고 지적했다. 근데 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을 꾸민 거야. 안 봐도 뻔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설난영 여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 5월 1일 경북 포항시 포항 북당 원협의회를 찾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노조를 하게 됐다. 노조라는 것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뭐 민노총이 돼 가지고 굉장히 정치색이 짙지만 그 당시의 노조라는 것은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현장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했던 것이라며 전 노조의 노자도 모른다.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여사는 제가 노조하게 생겼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라며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다.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이게 뭘 이런 것 가지고 외모 비하가 들어가요? 아무튼 문해력이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이걸 딱 들었을 때 그들의 행동 자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해력이 딸린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저 자체를 가지고는 AI한테 물어봐봐. 그러면 AI는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외모 비하라고. 그러니까 문해력이 딸려가지고는 오죽했으면 AI를 동원을 해가지고는 문해력을 키워라.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아유 정말. 이게 뭐 어거진 거야. 이런 그게 뭐 찌라시라고.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되는 거야. 경남 광장 선대본 노동자 혐오 외모 비하 그런데 내가 봐서는 외모 비하 하나도 아니다. 노동자 혐오 될 만한 내용도 안 들어가. 오히려 진짜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 들으면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너가 무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듣지 마. 알겠니? 너가 무식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들으라고 선동을 시키는 거야. 너가 무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듣지 마. 지금은 노조에 그런 색깔이 띄어져 있어. 근데 과거에는 인권보호차 그렇게 노조를 했다라는 거지. 과거에는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어. 우리 고등학교 때도 공대 가는 애들, 뭐 여상 가는 애들, 공순이, 공돌이 뭐 그런 식으로 말이 많았거든. 이렇게 그런 옛날에는 그런 비하적인 게 많았어. 근데 요즘 뭐 민노총, 강성노조 아니야. 걔도 월급 얼마나 많아. 근데 뭘 비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소리를 쟤들은 누구를 향해서 너가 무식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선동되지 않아도 돼. 계엄 선포했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무지렁이를 데리고 선동을 시킨 거야.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러니까 너가 무식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선동되지 말라고. 정말. 아무튼
이 말은 노동자 혐오, 외모 비하 이런 거 전혀 아니야. 오마이뉴스가 왜 이래? 오마이뉴스도 좌파 성향이야. 아, 진짜 우리나라 좌파 성향의 뉴스가 너무 많다. 오마이뉴스 좌파 성향 탕탕탕, MBC 좌파 성향 탕탕탕, JTBC 어, 세모 탕탕탕, YTN 세모 탕탕탕, 어준이 좌파 성향 탕탕탕. 그러면서 세모 좌파 성향에서의 뭐 종북주의적인 거는 탕탕탕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세모가 들어가고. 내가 봤을 때. 자, 또 한번 보자.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자. 대전일보야. 민주당 김문수 이재명 허위 사실 공포 치하 않으면 무고로 막 고발. 그런데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읽어볼게요. 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발언에 대한 허위 해명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 후보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댓글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언급한 것이 어찌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 몰라. 나는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할 수가 없어. 왜? 종북주의자 너무 많아. 임수경, 임종석, 그 다음번에는 정청래. 진짜 나는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들을 깊게 분석한다니까. 깊게 생각하고. 아니야. 거기에는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반감도 들어가 있고, 왜? 미군 철수, 그러니까 미군에 대해 가지고는 미군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에 대해 가지고도 반감이 많았었다라는 거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희석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대한민국 주체사상 어쩌고 그러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잖아. 그들은 레닌 마르크스의 사상을 따른다고. 그러면은 그 애들은 뭐 그런 그 당시 때, 지금이 아닌 그 당시 때의 중공이나 소련의 그런 사상을 많이 따른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주체 사상이 아니야. 왜?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 그랬지만은 김일성이 따르는 그런 정치적 이념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레닌 마르크스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회 내에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걔들도 지금 시점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진정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 그러니까 그 애들은 어쩌면 김일성 주체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만의 주체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그 북한의 정치적인 게 이내 뭐예요? 걔들은 상김시 세습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세습을 갔다라는 거는 과거의 조선시대의 그런 세습, 그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런저런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념 이런 걸 보면은 공산주의잖아. 자기네들은 뭐 인민민주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서열이 확실하게 가려지고,
그렇게 했을 때 걔들이 또 잘 살아? 그렇게 주체사상을 논하고 그렇게 했어. 못 살아.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그거는 틀렸다라는 거야. 그 주체사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단지 뭐 그들의 독재, 그러니까 그런 상김씨의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국민들을 선동했는 걸밖에 안 보여주는 거야. 뭐 최소한 뭐라 그럴까, 전 세계에서 뭐 메디권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 주체 사상이 나쁘진 않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따라야 되는 거야. 딱 이거야. 내 옆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은 저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도 공부를 해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내 옆에 맨날 놀고 만화책 보고 이러면은 어떻겠어? 딱 바른 애는 쟤를 한심하게 보고 공부 잘하는 애를 따라가겠지만 아닌 애는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만화 재밌냐? 나도 같이 보자 하고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옆에 누굴 둬야 돼? 일본하고 그 다음번에 미국 둬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 저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아무튼 뉴스를 또 계속 보면은 여기 쭉 내려와 가지고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사이버 정보 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정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박 대변인은 말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또한 당시 권력기관의 불법 선거 운동으로 국민은 개표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수개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며 이 후보는 이러한 여론을 지지하며 수개표 실시에 의견을 제기했다. 저쪽 쭉 나와 있는데 내가 봐서는 그냥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 같다라는 거지. 별 의미를 담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음. 이게 뭐냐? 하이 히틀러 이거 있잖아요. 이거야. 여기 보면은 대전일보야. 여기 요거 제목 있잖아요. 제목을 딱 검색을 해봐봐.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어. 만약에 국민들한테 손짓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 조금 이상한데. 어. 정치인은 인사할 때 손짓 하나하나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왜? 정치적 이념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니야. 국민들은 상관이 없어.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치인들은 손끝, 발끝, 눈짓, 하나하나 다 뭔가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니까. 요즘 점점 마음에 안 들어. 100% 마음에, 200% 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 씨. 진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쟤들은 거꾸로 듣는다? 이상한, 문해력이야. 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나? 그러니까 김문수, 방탄, 이재명 겨냥, 흉악한 죄지어 양심이 벌벌 떨리는 것. 그러니까 방탄 요리 그거는 진짜 국민 모독이다. 본인이 죄를 많이 지은 게 있다 보니까 무섭겠지. 근데 국민들 저건 국민 모독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을 신뢰하고 국민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방탄 요리로 이렇게 철벽을 쌓듯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아시겠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약간 뭐라 그럴까, 음,
이런 말 하면은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저들의 전략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한테서 받았던 그런 공격을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심어주는 제스처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인 거야. 해석하기는 나름이거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얼굴에 칼집이 갔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설발이 치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큰 병원 가고 뭐 그랬어요. 안 그런 거야. 그분이 가시는 병원에 조용히 가셨어. 여자 얼굴에 칼집을 댔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이런 방구 안 하셨다고. 근데 저 사람은 부산에서 헬기 타고 저 어디 서울까지 간 거야. 그거는 뭐 지방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놓고선 지방 살리기 운운하는 입빨림 소리를 하고 있죠. 그거부터가 아니야. 그것부터가.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 잘 생각하라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안동에서 그런 사건 사고가 생겼다 이러면은 어, 재빨리 해가지고는 서울로 갔겠지. 부산보다 안동이 더 의료에 있어가지고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지방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보면은 그런데 의료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서울이라고 해가지고는 의료진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굵직굵직한 대학병원도 가봤고 서울대병원 가가지고도 진료도 받아봤고 현대병원에서도 진료도 받아봤고 다 해봤지만은 어, 지방에 있는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 별반 차이 없다라는 거지. 단 이건 있어. 서비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서울이 조금 더 친절하다라는 거지. 조금 더. 지방은 조금 덜 친절하다. 그 차이. 의료진은 복불복이다.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는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 의료진은. 나는 여기에 손가락에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 신경이 끊기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핀을 박은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동산병원에서 했었거든요. 아 동산병원이 아니라 무슨 음, 백 아니야. 이게 무슨 병원이었는지 모르겠어. 어렴풋해. 그때가 25살 때였지. 아니야, 26, 일곱 때였나. 아무튼 그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 다 낫지. 지금 다 나가지고는 뭐 이렇게 터치하고 하는데도 문제는 안 되는데 그 당시 때는 안 움직였었거든. 그렇게 수술을 했을 때 괜찮았다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그거 신경 수술하는데 실패 보는 사람들도 많아. 여기에 막 심을 박아 넣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지. 그 한 달 만에 심 빼고 그리고는 재활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야. 운전할 때도 내가 인위적으로 핸들을 어, 잡고 근력을 움직이고 많이 노력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활병원에 안 가도 자기 스스로가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방의 의료진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재명 씨가 목에 칼 그거 어쩌고 해가지고는 서울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걸 보고는 지방 의료진을 저렇게 무시를 하네.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깊게 들어갔나? 그것도 아니야. 아무튼 또 볼게요. 어떤 뉴스가 있나? 우리나라는 정체가 좀 이상해.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의 여야당하고는 또 틀린 거야. 좌우파하고 또 틀려.
음, 쭉 박정희 생가도 찾았다 그러네요. 박정희 생가도 찾고 이렇게 대선 행보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김문수 이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해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특히 민노총에 있는 사람들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민노총, 전농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김문수 이분을 후보로 뽑아야 되는 거야. 정치적 이념이 있지 않는 한은. 이재명 씨는 옆에 누가 있냐면은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있는 거야. 쟤들을 보면은 항상 약자를 대변한다 그러죠. 아니, 내가 봐서는 약자를 대변한다.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형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넣어? 아니야. 음. 더불어민주당이 약자를 대변해? 순수한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수도 있겠지. 순수한 정치적인 색깔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니까요. 물갈이가 필요해 저기는 진짜로. 나도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좀 지지하고 좋아했었던 거는 약자를 대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좋았어. 그래 나도 생각을 해보면은 음,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약자잖아요. 내보다도 더 약자인 사람 앞에서 내가 강자겠지만은 일단은 1등이 아니면은 약자인 셈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했지만은 지금에 와가지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사회주의인 거야. 저들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저들 속에 누가 있어?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저렇게 있다라는 건 특히 임수경하고 임종석 그 다음번에는 정청래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자를 어떻게 이용하는 걸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돼? 좌파에서 우파로 돌아선 김문수 이분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러는 거는 하나의 다 쇼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저분도 어, 처음에는 좋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예. 처음에는 조국 저분도 내가 와 멋있네 라면서 엄청나게 그랬었지. 좋게 보고.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거. 다음번에 경제 부분에 보면은 음, 미국의 1센트 동전이야. 펜이다. 200여 년 만에 생산 중단 그러네요. 단계적으로 퇴출을 한대. 집에 1센트짜리가 있는 사람들은 모아놓지 마셔요. 여기 퇴출을 한다 그래요. 보니까 미국 정부가 페니 동전의 신규 생산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년 넘게 사용된 페니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래요. 페니다. 1센트를 페니라고 하는데 사라진다라는 거지. 어, 여기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미 재무부는 내년 초까지 페니의 신규 유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도 이후 현금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니가 부족해지며 기업들이 가격을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거나 내려야 할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그래요. 와, 저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만약에 1, 1달러 44센트 이러면은 40센트가 되는 거고 1달러 46센트 이러면은 어쩌면은 50센트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정말 같은데 이게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지장이 가지. 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숫자잖아요. 숫자로 해가지고는 주어지는 거니까 뭐 몇 달러 몇 센트 그래가 환전하는 거니까 몇백 원 아니 몇백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 여기 짠. 암튼 음, 여기도 그렇구나. 재무부에 따르면 제조 비용 증가에 따라 지난해 약 30억 개의 페니를 생산하면서 8,50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요. 1909년에는 에이브럼 링컨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가 처음으로 페니에 그의 얼굴이 새겨졌다. 아브라함 링컨. 저분이 휠체어를 타신 분이었지. 그러니까 건강하지는 않으셨는데 미국 대통령들은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엄두도 못할 건데 생각이 굉장히 성숙됐다라는 거야. 아픔이 많아서 그렇겠지. 아픔이 많으면 성숙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어떤 게 있을까? 세계 부분 한번 볼까? 러시아하고 우크라 교환, 러시아하고 우크라 포로 교환 이틀째 군인 307명씩 추가 송환 그런다. 쟤들 뭐 몇 개월 전쟁 중단 이랬는데 완전 정식 했나? 아무튼 포로 교환 그러네요. 이제 그러면 제 것만 남은 거야? 와, 그러면은 다음 주 현금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4일 전쟁포로 307명씩 추가 교환했다 그래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포로 교환 이틀째인 이날 러시아에 억류됐던 우크라이나군 307명이 귀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또 계속되리라고 예상한다. 매분 매초 일하며 절차에 관여한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 우리 목표는 러시아에 억류된 모든 이가 귀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에 북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 딸이 없는 짓을 해가지고는 왜 북한은 나는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 야, 더불어민주당 그래가지고는 문정부 때 대화로 평화통일 그게 쇼라는 게 확실히 나온 거야. 쟤들 뭐 러시아 편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쟤들이 그래도 북한 그러면은 뭔가가 진짜 이상하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애들이야 더불어민주당은. 근데 뭐야 이재명 씨는 과거에 누구 문재인이 했던 안보 전략을 그대로 이행한다 그러잖아. 그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1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전쟁포로 1,000명씩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양국은 지난 23일 1차 포로 교환에선 군인 270명과 민간인 120명 등 390명씩 돌려보냈다 그래. 결국 북한은 죽 서서 개준 셈 되는 거고 뭐가
보고 있으려니까 진짜 에휴.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는 일이 저렇다. 그런 사람한테 한반도를 맡기듯 USB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대화로 평화통일 운운하면서 그랬다라는 거야. 진짜 저런 것만 봐도 김정은은 통치감이 아니다라는 게 딱 나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은 포로 교환이 완료되면 3년간의 전쟁 중 가장 큰 규모의 포로 교환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그래. 다만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그래. 뭐가 이래? AP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부터 키우르를 드론 미사일 공격했다. 그래. 와, 적응 안 된다. 음. 포로를 막 교환하면서 그러면서 포로 막 교환하고 또 그 포로 교환했던 그 포로를 교환하고 또 그 포로가 또 괜찮았지만 또 전쟁터에 보내고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뭐야? 암튼 포로를 막 교환하고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드론 미사일 저렇게 해가지고 공격하면서 전시 상황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 참 아이러니하다.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북한 애들은 존재감이 없는 거야. 저기서 이용만 당하게 되는 거지. 저 포로로 이렇게 북한에 장병으로 갔던 애들이 엘리트들이 갔겠어요? 응? 아니야, 개미들이 갔지. 저렇게 당하는 거야. 또 모르지. 미래 전쟁을 어떤 식으로 치르는지 쟤들이 전쟁으로 테스트를 하나? 아, 아무튼 아이러니하다. 아무튼 그렇다 그러네요. 아픕니다. 전쟁은 무서워.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이유 없는 살상이잖아요. 내 땅, 네 땅 싸우는. 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또 볼까? 어떤 게 있을까? 그 뉴스가 나올까? 그 뉴스는 없네. 해외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셔요. 혹시나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외국에서 보는 한국분이다 이러면은 가급적이면 해가 지기 전에는 일찍 귀가를 하고 돌아다니지 않는 게 안전하답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음, 비축미 그런다. 시세 반값 판매 그러네. 일본에서. 울릉도하고 독도에 최초로 외국 학교 수학 여행단 방문 그런다. 중국 칭다오 해랑학교 한국 역사 문화 및 울릉도 독도 배움 여행 그러네요. 아, 독도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다. 되게 멋있네. 외국 학교 수학 여행단이 경북 울릉을 방문했다. 24일 울릉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은 중국 칭다오에 있는 해랑학교 국제부 학생 및 교사 52명은 역사 배움 여행을 위해 21일부터 해가지고 23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찾았다 그래요. 해랑학교 전교생 400명 중 100여 명이 국제부에 소속돼 있다 그러네요. 아무튼 독도 박물관도 있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나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종료를 할게요.
생활, 문화 부분 한번 볼까? 음, 내일 날씨가 곳곳에 소나기가 온다 그래요. 음, 대구도 비가 와가지고는 약간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재채기는 참을 수 없다더니 그래? 억지로 참은 남성 목에 생긴 이것 그런다. 뭘까? 재채기 할 때 코하고 입을 막고 참으려고 하면 재채기를 내뱉을 때보다 상기도의 압력이 20배 이상 높아져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아, 참으면 안 되나 봐. 우리 방귀도 참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채기도 참으면 안 된대. 여기 읽어보면은 21일 미국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는 재채기를 참았다가 기도가 파열된 남성의 사례를 보도했다. 음, 목이 부어가지고 움직이기 힘든 상태로 병원에 응급실을 찾았대요. A씨는 운전을 하다가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으로 재채기가 나오려 하자 코를 쥐고 입을 다물어 재채기를 참으려 했다. 하지만 참지 못하고 그 상태로 재채기를 하게 됐고 통증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게 됐다. 그러고는 어떤 경우가 생겼냐 보니까 폐공기증의 징후가 발견됐다 그러고 CT 스캔 결과 A씨의 목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뼈 사이에 어, 찢어졌다 그러네. 뼈 사이에 찢어짐이 생겨 기도에서 공기가 빠져나와 목 조직과 폐 사이 공간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재채기 알레르기로 인해 가지고는 재채기가 나올 때 참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참고 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냥 팍 내뱉어야 되는 거야. 아이치 이러면서. 음. 방귀도 참으면 안 되고 재채기도 참으면 안 된답니다. 자, 여기 짠 컨트롤 C 하고 어, 얘를 지워야지 삭제. 그다음에는 이렇게 자칫하면은 기도가 찢어질 수도 있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진 않겠지. 진짜 재수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재채기를 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취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근데 운전하다가 진짜 재채기하면 핸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는 저 사람이 어쩌면은 참으려고 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보면은 라사즈 미시 로브스 박사는 해당 사례를 영국 의학 저널에 보고하면서 재채기는 바이러스와 같은 자극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기능으로 억지로 참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채기를 할 땐 얼굴을 손이나 팔꿈치 안쪽으로 가려서 바이러스 같은 자극 물질이 주변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재채기를 억제해야 할 때는 재채기가 나올 때 비강 통로를 막지 않고 윗입술 바로 아래를 엄지로 몇 초간 누르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로 이렇게 윗입술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또 쭉 읽어보면은 A씨의 사례뿐 아니라 재채기를 참으려다 그 압력이 내부로 전달돼 위험에 처한 사례는 종종 보고되고 고막이 파열된 사례도 있었고 매우 드물지만 얼굴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뇌동맥류가 생긴 사례도 있었다. 와,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응? 젊을 때는 저런 것도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기는데 나이가 들면은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저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민감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보니까 감기나 독감으로 인해 나오는 재채기를 참을 경우에는 박테리아가 감염된 공기를 중위로 밀어 넣어 중이염에 걸릴 수 있으므로 횡격막 압력을 가하면서 기흉이 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흉이 뭘까? 기흉.
기흉 한번 찾아보자. 기흉이 어떤 말이지? 가슴 막 안에 공기가 차 있는 상태를 말하네요. 흉부, 부상 또는 결핵이나 폐렴 따위로 허파의 표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며 폐가 수축하여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가슴막에 공기가 차는 걸 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호흡 곤란도 생기고 뭐 등등. 그 기흉이라 그런다. 쫀득 여기.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걸 보면은 재채기를 참으려다 이 부분을 카피 페이스트. 자, 다 됐다. 오늘 뉴스 마마네가 읽은 뉴스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종료를 할게요. 아보카도는 뭐에 좋다?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많이들 드셔요. 예전에는 마요네즈를 뿌렸는데 마요네즈를 뿌리면 조금 더 고소하긴 해요. 근데 얘 자체도 고소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마요네즈를 뿌리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자, 마마네 먹방 뉴스가 주말 번개지. 시청 감사하고요. 이제 종료할게요. 김문수 이분 꼭 찍어야지요. 처음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왜 김문수를 찍어야 하냐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이분을 찍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은폐를 하려고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회주의야. 왜? 그들 속에는 임수경, 임청래가 아니라 저기 정청래,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팩트예요. 팩트.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 정치를 논하지 말라. 그리고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또래까지만 해도 임수경 우리 내 나이 또래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임수경 씨는 다 아니까. 어떤 사람은 북한에 가는 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당시 때는 북한에 가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가야 할 이유도 없었던 거고. 북한에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그렇잖아. 북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건너올 수 있어? 자유롭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이라는 게 있잖아. 동전도 양극이 있고 앞면 참 양극이라 앞면 뒷면이 있고 전기 전자에도 음극 양극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민주항쟁 그런 걸 외친 사람이 북한에 좀 관계 어떤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은 남한의 관계 좀 어떤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아니라고. 이념이 다른 나라에 갔다라는 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고. 아무튼 지금 현재는 김문수 이분을 뽑아야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할 수가 있답니다. 이재명 씨 저기 뭐 선거 유세하는데 방탄유리 저렇게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 진짜 국민 정세 안 맞고 꼴사나워. 저거는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밖에 아니고 권력을 지금부터 보여주고 있다, 권위적이다 이런 그게 너무너무 많이 가미되는 거야. 자, 이제 만만히 이제 정리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하셔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대들 자식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잘 염두해 주시고 똑똑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들은 알겠지. 자, 시청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